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마인드맵으로 노트 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공부법에 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는 암기법인데. 네, 공부법보다는 암기법에 가깝겠죠.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공부는 항상 큰 그림을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 나이에는 어릴 때는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통찰력이 좀 없어. 그래서 단순 암기와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요. 어린 나이에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고 통찰력이 생기다 보면 자, 요거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기억을 할 때도 이거에 기초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하지만 노래로 암기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 이거를 적절히 이용해서 단순 기억에 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더 다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공부 시작할 때마다 목차 보지 않잖아요. 공부 끝나고 목차 안 보죠.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저도 지금 목차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마인드맵에서 설명을 할 거고 비슷한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제목만 적어 놓은 거죠. 자, 요거를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노트 필기 보통 이렇게 하죠. 자, 똑같은 걸 이렇게 적었어요. 좀 느낌이 다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서 떠올린다 그러면 잘 안 떠올릴 것 같은데 얘는 좀 일단 컬러풀하고 핵심이 뭐가 하늘에 딱 보여. 뇌가 이거를 좋아해요. 마인드맵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왜? 모든 자연은 우리는 자연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도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자체도 이렇게 생겼고 세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런이 있고 서로 신경 돌기가 나와서 가지를 뻗고 있어요.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큰 기둥이 있고 굵은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세세한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자연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뇌도 그렇게 된 것들을 훨씬 더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맵이잖아요. 마인드맵.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 고성에 여행을 갔어요. 그냥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여기 식당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도를 보죠, 지도를. 지도. 그거예요. 뇌에서 생각하는 지도가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그려라.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 그리고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1회 반복할 때는 2개월 걸리던 것이 2회 반복할 때는 한 달이 걸리고 2주가 걸리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뭐냐?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암기법을 만들어서 양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반복할 때마다 시간이 줄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2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기 위해서 새로운 신경망들이 막 생겼어요. 반복을 해줘야 유지가 되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신경망 자체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2달을 쉬었어.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죠? 똑같이 2달이 걸려요. 왜?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어려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요. 또 에너지가 이렇게 드는 거죠. 쉬지 않고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쉬지 않고 반복을 해줘야 에너지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제 기술사를 이렇게 한 거죠. 한 2달 하다가, 또 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문제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더라. 예. 자, 그래서 이제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복. 자, 우리가 강의가, 1차 강의가 뭐 내 마음대로 내 페이스에 맞게 막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2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2달 동안 그럼 한 번을 볼 것인가? 나는 수동적으로 학원에 와서 듣기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습을 하고 본 강의를 듣고 정리까지 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3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복습을 주말에 또 해. 그럼 4회독 되는 거고, 예. 그럼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습 복습이 쉽지 않아요. 예습 복습 철저하게 했으면 뭐, 예. 암기법 없어도 뭐 잘 됐겠죠. 그래서 예습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목차를 보시라는 거죠, 뭐 목차. 목차를 보는데, 이제 목차는 대체로 큰 제목만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옥내소화전을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이제 옥내소화전이 일단 목차에서 소화설비 중에 첫 번째 1, 소화설비해서 1, 옥내소화전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보면서 옥내소화전은 소화설비라는 것에 분류가 되어 있구나. 이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외의 설비들이 옥내소화전만큼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설비 말고 뭐 경보설비라는 것도 있구나. 자, 목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소화설비가 옥내소화전이 소화설비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옥내소화전으로 가서 여기에도 목차가 있겠죠. 목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차가 있다 그래도 좀 간단하게 있겠죠. 그러면 내가 목차를 가지고 한번 마인드맵이라는 걸 해봅니다. 목차를 써보는 것보다 마인드맵을 직접 내 손으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옥내소화전을 내가 배울 건데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아 오늘. 네, 전체를 다 할 것 같아. 자, 옥내소화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화재안전 기준을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고 자, 화재안전 기준을 했을 때 자, 먼저 목적이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 정의 같은 게 나오고 수원이 나오고 자, 이걸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가압성수 장치.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네, 요거 하고 오는 사람하고 안 하고 오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방수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겠죠. 함도 있고, 뭐 배선, 뭐 전원 쭉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서 스프링클러 갖고 그리다 보면 똑같네.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지 않았으면 당초에 내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그려봄으로써 다른 것들도 다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사 할 때 되게 좋아요. 다 보이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세부 내용만 알면. 내용이 없어도 만들어 써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기술사들은.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책을 한번 들춰보시는 것도 좋고 이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방수가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책을 한번 훑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본 강의에 오시는 분하고 책 처음 그냥 딱 들고 오시는 분하고 집중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호기심을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예습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적은 다음에 세부 제목까지 또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더 나가셔도 좋고. 자, 본 강의를 집중력을 가지고 호기심 있게 듣고 질문도 하시면 좋고. 그러면 질문할 거리도 막 생겨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간단히. 왜? 1회독 할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다 중요해 보여요. 정리하고 암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 노트를 자, 앞글 뭐 두문자법이 있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또 그림 내가 그림 그렸으면 그림도 그려놓고 똑같은 그림을 교재에도 해놓으세요. 교재에도 표시를 하십시오. 표시. 네. 두 가지를 해놓고 복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전철 타고 갈 때 핸드폰 보지 말고 눈 감고 뭘 배웠었지?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되돌려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겠죠. 내가 이게 아까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들춰보는 거죠. 내가 집에 가서 나 공부해야지 책상에 앉아야 돼. 이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였지? 하고 이제 들춰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게 복습이고요. 예, 자기 전에 자, 요거 떠올려 봅니다. 왜? 떠올려 봐야 돼요. 근데 몇 번 떠올리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 당일날 공부하고 3일 후에 공부하고 7일 후 15일 자 못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오늘 배운 거 떠올려 보고 주말에는 그 주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고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만으로도 암기가 된다. 자, 우리 여기서 정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 파트가. 우리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해드리는 거는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해주죠.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 문구의 뜻은 이런 거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정리를 보통 해줍니다. 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강사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줘요.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며 그 정의가 된 것이 바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양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건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물분무 소화 설비의 단골 출제 문제고요. 수원량을 산정할 때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복잡하죠?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이거. 네. 근데 이거 그냥 한 방에 외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면적은 그렇게 그렇게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숫자가 헷갈리는데, 자, 20분은 다 똑같고, 순서대로 10, 10, 10, 12, 20. 그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 자, 이 순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특절콘, 캐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자, 특수절연 벨트, 캐차. 특수절연 벨트를 한 사람이 캐차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라고 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절연 벨트는 10대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 10. 그리고 차고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대부터 가능해. 이런 식으로 연상을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쓸 수 있겠죠, 이제. 자, 요거 봤을 때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쉬워지죠. 공부할 양이 줄어들었어요.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 정리를.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호등 매일 보죠. 자, 순서를 좀 맞춰보실 분. 순서 맞춰보실 분. 첫 번째 뭐가 오죠? 네. 두 번째. 자, 요건 아시겠죠? 위에가 뭐죠? 네, 이거는 좀 작은, 자주 보니까. 위에가 빨강이고, 위에가 파랑이에요. 자, 우리 이거 매일 봐요. 매일 반복해서 봐요. 한 수만 번은 봤을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요게 우리의 지금 암기법의 원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신호등을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시험 봐. 그럼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생겼죠? 시험을 보니까 외워야 돼.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물어볼 일이 없고 그거 알아서 뭐 해. 그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고.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동기가 있다든지 나는 관리사를 반드시 붙어야 돼. 왜? 관리사를 붙으면요, 일단 연봉이 2~3배가 돼요. 이거는 내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서 내가 받는 수익에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왜? 본전이 별로 안 들어. 공부하는데 내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망할 일도 없어. 붙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럼 신호등 어떻게 외울 것인가? 자, 앞글자 2문자법이에요. 빨로자초, 빨로자초, 빨로자초. 노래도 해요. 빨로자초 뭐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게 한 5년 지나서 뭐였지?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2문자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쉽게 정리가 되지만 지속력은 조금 의문이 된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 봐요. 왜? 왜 그러면 빨로 좌초의 순서대로 모든 신호등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 신호등의 목적은 왜 신호등을 달아놨냐면 초록색만 있는 신호등 없죠. 다 지나갈 수 있는 신호등에는 신호등 자체가 필요가 없죠. 네, 멈추는 게 목적이에요.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니까 노란 거. 그 다음에 좌회전.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목적을 이해했으니 5년 지나서 아니면 10년 지나서 제가 길에서 여러분들 딱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신호등의 순서는 뭐였죠? 딱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빨로 자초로 외웠다면 기억을 못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빨간색이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과학탐구 영역이고 법인데 우리가 일일이 게다가 단순암기도 있어요. 대체로 단순암기죠. 일일이 목적을 왜를 물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의 그 원리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 시험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 방법은 강사가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해하면 금방 이어져요 하고 설명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스스로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는 좋아. 장기 기억으로 가.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해 본다라는 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우리 뇌는요. 자, 목적. 신호등은 멈추게 하는 거. 자, 요것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야, 무지개 색깔을 야, 정희야, 무지개 색깔은 어떻게 부르지?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야? 얘도 똑같아. 얘도 빨간색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뇌는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똑같은 거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신호등을 볼 때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별로 안 들어.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뇌는 똑같이 내가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뇌를 좀 약간 속여가면서 장기 기억으로 쉽게 가게끔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암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뇌가 그것이 이해가 됐고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북한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가 빨간색이야 뭐 이렇게 외우셔도
그게 이해가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져요. 10년 후에 만나도 신호등의 위에 색깔은 빨간색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한번 떠올려 봐라. 버스에서 떠올려 봐라. 반복적으로 내가 꺼내봐야 합니다. 만약에 신호등을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내가 슈퍼마켓 갈 때마다 아줌마가 이봐 학생, 학생이 아니네요. 학생이라고 치고 이봐 학생, 신호등의 색깔은 어떻게 되지? 매일 물어봐. 나는 외울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 볼 때마다 신호등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면 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 신호등의 순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아까 외웠던 거 그게 뭐였지?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뇌는 그것은 중요하며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요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신호등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암기법은 이제 그러면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강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예, 근데 이제 두 문자가 되게 또 하나의 암기야. 예, 좀 부담이 돼. 왜냐하면 노래처럼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다녀야 돼. 이게 한 10개쯤 되면 가능한데 100개가 넘어가고 막 200개가 되면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두 문자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두 문자로 하되 두 문자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고 자, 요것도 있는데 연상기억법이라는 걸 아까 무지개에다가 좀 대입을 해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서 외우는 거 연상기억법. 그리고 예, 이제 요거는 되게 전문적인 거예요. 전문적인 거예요. 우리의 뇌는 청각보다는 시각에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어요. 60%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청각보다는. 그래서 청각적으로 외우는 거, 빨로 좌초로 외우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잘 기억이 된다. 자,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보낼 때, 그 해마, 그 뭐죠? 까먹었네. 하여튼 우리 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해마라는 곳에서 이게 아니구나. 시각화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어요. 시각적인 것을 이제 60%가 담당을 하고, 이 시각에다가 감정적인 것까지 더하면 장기 기억으로 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궁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의 궁전? 네, 오늘 잘 오셨네요. 오늘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은 이 해마와 매우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했어요.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본 거,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그럼 영화에서 무슨 영화가 있을까요? 엽기적인 그녀? 하여튼 뭐 영화가 있다고 쳤을 때 주인공 이름이나 서브 주인공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좀 내가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라든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죠. 왜? 감정이 이입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각화 하더라도 기억은 좀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신호등을 외울 때 신호등이 너무 낮게 걸려 있어서 뭐 가다 부딪혔다, 아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쉽게 간다. 네, 그 얘기고요. 저는 오늘 이거는 지금 모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동영상 기억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보다 암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내가 했던 게 뭐였지라고 뇌과학자들이 정리를 또 해놨더라고요. 천재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동영상 기억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제가 공부하는 뇌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이제 취미가 이렇게 공부법을 찾아보는 게 취미예요. 유튜브도 이제 자주 보고 누가 이렇게 잘 가르치나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취미예요, 취미. 그러니까 즐거워서 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데 공부하는 뇌라는 책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메타인지에 속은 거죠. 다 익숙한 것들이 나오니까 내가 다 아는 거네? 볼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책을 깜빡 읽고 깜빡하고 반납하는 걸 깜빡해서 연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체를 하지 말고 연장을 하래요. 한 달을 더 볼 수 있대. 한 달도 더 볼 필요가 없는데 나보고 한 달 더 보래. 뭐지? 이러고 이제 한번 봤어요. 꼼꼼하게. 봤더니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데 그 뇌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뇌는 정지에 있는 그림보다 움직이는 거, 동영상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정지한 그림을 한꺼번에 딱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그림의 요소 하나를 시간차를 두어서 스토리를 넣어가면서 기억해내는 것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동영상 기억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요거 이제 1차에서 나와요. 100% 나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이황화탄소의 연소 범위는 1.2에서 44%, 수소의 연소 범위는 4에서 75%. 자, 이거 어떻게 외우죠, 우리? 2, 1, 2, 4, 4. 뭐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2, 1, 2, 4, 4.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날 민속촌이라는 범위 안에 자, 장소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범위. 좀 억지스럽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뇌는 이해했다고, 한번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황이 소를 타고 왔어요. 소를. 이황화 규소도 있고 많죠. 이황화 탄소예요. 이황이 소를 타고 와서 이제 이황이 집이에요. 여기 일을 잘하는 애가 있어. 되게 재빨라 애가. 얼굴에 점이 하나 있어요. 얘 이름은 1점이에요. 1점이. 얘 1점아 문 열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점이가 어떻게 왔다? 샤샤샥 온 거야. 샤샤샥. 1점이 샤샤샥 왔어요. 됐죠? 재밌는 스토리예요. 우리가 콩쥐팥쥐 기억하죠? 콩쥐팥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렇지만 콩쥐팥쥐가 뭐 했는지는 기억나죠? 자, 그게 동영상 기억의 원리입니다. 자, 이황이 그래요. 자, 1점아 문 열어. 그러니까 이거 1.2가 샤샤샥 와서 문을 열었어요. 자, 문을 이렇게 열었어. 근데 이황이 이렇게 말을 해. 나 소 이제 앞으로 못 타고 다니겠어. 요즘 좀 환경도 안 좋은데 수소차를 하나 사야겠다. 딱 그럽니다. 수소차를 사야겠어. 소 못 타겠어. 딱 그러니까 1.2가 이 경제도 되게 이제 얘가 유능한 애인데 아직은 수소차가 많이 비싸요. 그것은 사치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치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버스에 가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황이 뭐라 그랬더라? 그런데 요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되게 뿌듯해. 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렸어. 전시를 쫙 했어. 내 그림만 보이죠? 똑같은 거야. 내가 만들어야 돼. 네.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연상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겠어요? 네? 저 강사 뭐 하나 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이황이 붓을 들고 점을 딱 찍은 다음에
1점을 딱 찍어. 네, 찍은 다음에 싹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지된 화면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전체를 그냥 외운 다음에 번호를 매겨요. 반드시 번호를 매겨야 돼요. 자, 이황화탄소에 대해서 1.2와 44가 있었지. 자, 수소차를 그리겠죠. 네,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 순서를 매겨야 합니다. 시각화할 때는.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외워야 할 게 몇 개가 되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언제 해줬냐? 공부 안 될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요게 제가 2개만 보여드렸지만 한 10개 돼요. 요거 있고 아세틸렌 있고 에틸렌 있고 많습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있고. 저는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은 동네 친구야. 얘네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기억을 해요. 왜 아파트로 이사 갔냐? 다른 것들은 다 44%, 75% 굉장히 수치가 큰데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은 15% 이하거든요. 옛날 아파트들은 15층이 안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연상하면서 기억을 했어요. 암기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한번 들으면 아, 김 관리사가 뭐 이황이 어쩌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즐거웠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즐겁다는 감정까지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 막 뿌듯해요. 그런 감정까지 이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시험이 관리사 1차 시험에 10년 동안 5번이 나왔습니다. 2년에 1번꼴로 나왔어요.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우리 공장이 있는데 내화 구조야. 네? 그리고 실내에 난연제인데 그러면 소화기 능력 단위 계산해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외울 수 있게 해드려요. 자, 제가 외울 수 있게 해드려요. 자, 이론표가 수백 개가 됩니다. 자, 요거는요, 보통은 앞글자를 많이 따세요. 요렇게 2문자를 따서, 뭐, 30대에는 위가 아파. 왜?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리고, 자, 장관의 집에, 장관의 집에 공문이 왔네? 50대의 장관의 집에 공문이 왔다라는 게 지금 유튜브에 누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외웠다라고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2문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노트에 적어 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네, 이분이 되게 잘 만드셨어요. 자, 노숙자가 공주 근방에서 운전판을 창업을 해서 항공기 관광을 했대. 이렇게 외웠어요. 앞글자를 모두 딴 다음에 엮은 거죠. 그럴듯한 말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말은 아니야. 일부러 내가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노트에 오늘 저녁에 적어놓고 화장실에 가서 노숙자가 공주 근방에서 뭘 창업을 했는데 그리고 항공기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항공기 타고 관광을 했대. 100살에. 자, 떠올려서 부르면 여기가 안 떠올라요. 운전판 창업이 잘 안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떠올려 봤는데 잘 안 떠올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어떻게 2가지를 비교해 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쉽게 암기되는 거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네. 꼭 2문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 좋은 거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 기억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30대는 어떻죠, 우리?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야, 30살까지는 놀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대는 신나게 놉니다. 자, 노는데 그럼 위락시설에 가서 놀겠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위락시설은 얼마냐라고 나오냐?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냐? 무도학원이 나와요. 그러면 무도학원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무도학원이 학원인지
무도장인지 헷갈리죠.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관리사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외웠냐? 자, 30대에는 춤을 좀 배워서 놀러 가야지. 무도학원에서 춤을 좀 배운 다음에, 예, 돈도 없어. 자, 카지노에 가서 돈을 좀 따. 아, 계획은 좋아. 돈을 따가지고 여자친구랑 유원지에도 가고, 단란주점도 가고, 유흥주점도 가고, 무도장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자, 무도학원만 조심하면 돼요. 춤 배워서 가야 돼. 그러면 30대인 내가 무도학원에 가서 춤 배우는 거 상상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예? 30대는 됐어. 일학시설은 사실 이렇게 안 외워도 웬만하면 다 기억해. 하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50대는요, 어떻죠? 나이로 많이 기억해요. 나이가 쉬워서. 50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정치에. 자, 우리가 문. 이렇게 외웠어. 근데 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또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0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자, 우리 집회하러 보통 어디로 가죠? 세종대로로 가죠. 네.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세종대로를 상상하기 좋고, 지방에 사신 분들은 또 뭐 어떤 장소를 상상해야 돼요. 본인의 배경 지식에 있는 장소를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경복궁이 있는 세종대로를 상상을 했고, 여기에서 내가 집회를 하려고 모였어. 그럴 수 있잖아요. 50대는 보통 정치에 관심 많죠? 자, 집회하러 모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코로나 이전 시대에 공연을 하는 거야. 장구치고 막 그래. 관람을 했네. 자, 됐죠? 3개. 됐죠? 1, 2, 3. 네. 1, 2, 3. 번호를 매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 3개. 그런데 여기 앉아서 관람을 하다 보니 저 멀리 경복궁이 보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네. 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상상을 하죠. 임금은 아파도 병원에 갔을까? 네. 의원을 불렀겠죠? 자, 이 경복궁 자체가 의료시설이 됐을 거고, 임금이 죽으면 여기서 장례를 치러요. 저는 이렇게 경복궁 하나로 이렇게 6개를 뽑아냈습니다. 자, 정지된 그림일 수도 있고, 내가 갔는데 누가 공연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고, 나는 그걸 관람을 했으며, 자,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내가 장소를 직접 기억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었는지 문화재였는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까먹었어요. 진짜. 저는 즐거웠거든요. 자, 그럼 100살에는 이제 자식에게 내가 그동안 모은 부동산을 물려주고, 예, 이제 무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 3명에게 건물 3개를 물려줍니다. 건물을 져요. 예, 건물을 짓는데, 큰애는 좀 약간 사업 수완이 있어. 그래서, 자, 운수시설.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 이렇게 그려요. 자, 서울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지방에 이런 게 많아요. 예, 버스터미널이 보통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매시설이 있어요. 우리 흔한 다이소가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자, 수익이 괜찮겠죠. 예, 그리고, 자, 이들은 다 밥을 어디 가서 먹냐? 예, 여기서 먹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근린생활시설의 음식점이나 뭐 사무실 같은 게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밥을 먹는데 이 식당이 되게 잘 돼. 왜냐하면 위에 사무실도 있고, 유치원이나 노이자 시설도 있어. 여기에 밥을 대, 아줌마가.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 건물이 옥내수화전이 나오고 자탑이 나와요. 똑같은 건물이. 자,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 상상했고 큰아들한테 요걸 줬어. 근데 둘째는 애가 좀 성격이 조금 별로야.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차분해. 그래서 너는 그냥 세만 받아먹고 살아라.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자,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해서 자, 여기 원룸 같은 거예요. 세를 받아먹고 숙박료를 받아먹고 너는 평생 살아라 하고 이거 하나 줬어. 근데 셋째는, 자, 우리 셋째는 꼭 그렇죠. 약간 철이 없고 자유분방해. 그래서 얘는 뭘 골동품을, 자동차 같은 걸 모으는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시장이 있어. 전시장을 물려줬네.
그 옆에는 카페를 해요. 자, 요거는 예, 휴게 음식점이야. 아, 관광 휴게 시설. 예. 관광 휴게 시설. 자, 그 다음에 이 전시된 것을 유튜브로 찍어갖고 방송까지 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막 엄청난 것들은 항공기로 막 실어와. 그래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보관해야 되니까 공장과 창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맞춰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맞아요. 건물 3동을 지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200. 자, 이렇게 외웠을 때는 노숙자, 공주, 금방 노가 뭐였지? 숙이 뭐였지? 일일이 또 내가 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한 번에 이것들을 다 상상할 수 있다면 내가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는 거겠죠. 요 건물 비슷한 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나오고 옥내수화전에도 나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숙박시설에 소화기 능력단위 산정해야 되는데 얼마지? 하면 저는 아유 백살 할아버지가 둘째한테 숙박시설을 줬지 이렇게 바로 저는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집중하다 보면 깜빡하는 게 요것과 요것을 깜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고 요거 먼저 외운 다음에 나머지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속지 말고 예, 나머지도 깔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밖의 것은 200인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실내에 면하는 재료가 불연, 중불연, 난연. 자, 불연은 안 타는 거고 중불연은 불연만큼 좀 안 타는 거고 난연은 타기 어려운 거. 그러면 난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순위가. 네. 그래서 내화 구조이고 난연 이상의 재료를 썼을 때는 곱하기 2를 한다까지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아까 그 위락시설이에요. 자, 무도학원에서 춤 배워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놀러 가는 거죠. 30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떠올려야 합니다. 인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아까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이해했다고 착각을 했고,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주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장기 기억으로 보낼 수 있게 자주 떠올려 보시고, 자, 1, 4, 7, 15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 자주 해준다. 그래서 인출이 쉬워지는 핵심 요소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지만, 청각적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죠? 아직도 기억나는 거. 조선시대의 임금. 뭐죠? 조선시대 임금.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종, 임명선. 기억나시죠? 네, 청각적인 반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화학, 이렇게 원자를 암기하는데 막 노래를 해줬어. 이러면서 막 노래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세요. 예, 그것도 청각적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한 다음에 감정과 연결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쓰고 내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데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라는 게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기억력 스포츠인데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막 천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카드 막 50개 막 해놓으면 야, 26번째 카드 뭐였지? 이러면 딱 맞히고 그런 거 있죠? 자,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시각화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저도 이때까지 이게 동영상 기억법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게 영상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안 해놨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책에서 이게 동영상이다. 이게 훨씬 기억이 잘 된다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거죠. 자, 이분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억의 궁전법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기억의 궁전법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이분은 골프 코스를 항상 상상을 하신대요. 골프 코스가 매우 길죠. 몇 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골프 코스를 상상을 하시고 중간에 뭐 호수도 있고 뭐 분수대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을 쭉 배치를 시켜요. 뭐 분수대 앞에서 누가 쭈그리고 앉아 있고 뭐 그 사람하고 내가 악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자 1번부터 막 카드가 50개다 그러면 50개의 인물을 배치한 다음에 카드를 하나씩 거기에다가 연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분수대 앞에 누가 있었는데 퀸의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기억의 궁전법이고 이것이 이분이 영국 분인데 세계 기억력 스포츠 대회에서 8번 우승을 합니다. 8번. 그리고 이분이 책을 냈어요. 20년 전에 냈습니다. 제가 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되게 이제 많이 제가 충격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번호와 순서를 좀 매기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스피드 기억법. 들어보셨나요? 학원이 있어요. 지금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훈련해주는 학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기는 주로 이제 헌법을 외우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옥내소화전의 수조의 설치 장소 기준을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자 먼저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접근이 용이한 장소 있을 거예요. 접근이 용이하거나 점검이 용이한 장소. 자, 장소를 먼저 그려요. 번호 1. 자, 두 번째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여기다가 내가 온도계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번호 2. 그 다음에 수조는 수위계가 있어야 된다. 3.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총, 제 기억으로는 7개 같은데, 7개인지 8개인지가 있는데, 자, 그거를 순서를 매겨가면서 7개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내가 기억해야 할 게 7개가 맞는지 확인할 거고, 6개를 기억했는데 1개가 남았다는 것도 알겠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여기 사다리가 있고, 맨홀이 있고, 4, 5, 그 다음에 배수 밸브가 있고, 7개네요. 표지를 해야 된다. 8개다. 표지가 수조 표지가 있고 배관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8개네요. 자, 정지된 그림을 기억을 하실 때 꼭 번호를 매기셔야 하는 게 중요하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예습하는 거 알려드렸죠? 옥내소화전 가운데 해놓고 이거는 이제 옥내소화전으로 들어가서 목차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습할 때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림 그리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그 정도는 하고 가시라는 거고 집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놓지 말고 내가 이제 뭐 복습을 어떻게 하고 도서관에서 뭐 3시간 공부하고 집에 오신 다음에 자, 하얀 종이 하나 딱 열으셔가지고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이게 가지를 쳐서 중요 내용들을 써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부 내용까지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죠?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제목만 써놓고 주로 이제 뭐 토출량 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써보세요. 빈 종이에다가 자, 요거 써보는 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이 써보는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 행정고시라고 그러죠? 행정고시 최연소를 합격을 합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공부를 해서 19살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지금은 이분이겠네요. 자, 행정법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을 페이지를 갖다 놓고 지웁니다. 내가 외워야 할 부분을. 저희는 실제로 이걸 따라해 보면서 구멍을 뚫었어요.
요 종이를 갖다 놓고 구멍을 뚫고 요거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써봐야 돼.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써보고 다 외웠으면 구멍을 더 뚫어. 결국에 나중에 제목만 남아요. 제목만 남게끔 해놓고 나머지 써보는 거예요. 요걸로 검증이 되는 방법이죠. 행정고시를 최연소로 합격을 했으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자, 복습을 하실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소화기를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소화기에서 외워야 할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기억을 해 보셔라. 그림을 제가 경복궁 안에 있는 거 6가지를 이렇게 적었고, 자, 헬기도 막 그리고, 버스도 막 갖다 놨어요. 예, 시각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다 했고요. 복습 차원에서, 자, 복습 마인드맵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목차와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시작과 끝에서 한 번씩 봐주고, 기술사는 더 자주 봐야겠죠. 매번 봐야 돼요. 그렇지만 관리사는 이 정도만 봐주면 되고, 세부 내용의 암기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리를 잘 해서 양을 줄이면서 반복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예, 인출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했다고 뇌를 착각시켜야 되고, 자, 문제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예, 뇌가 인식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통찰력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이해가 잘 된다. 자,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여기 이제 합격자분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 검토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